저열한 한국 문화는 어차피 중국을 따라한 거 아닌가요? 여기 한국을 싫어하는 중국인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이 중국 대학생은 한국의 어떤 소름 돋는 모습을 보게 되고는 그만 충격을 받아 오열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우이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운남성의 작은 마을을 떠난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하늘은 맑은 파란색이었고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자라온 저는 항상 더 밝은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명문 대학인 상하이의 한 대학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제 인생이 맑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흥미로운 수업, 그리고 기회로 가득 찬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제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대형의 분주한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저는 거대한 바다 속의 작은 물고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저는 곧 제 자신이 많은 학우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시골 억양은 제 소박한 출신을 드러냈고 도시에서 자란 깔끔한 목소리들 사이에서 저의 배경은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복도에서 제 뒤를 따르는 속삭임과 킥킥거림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교육과 노력은 결국 제 자신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에서는 상황이 훨씬 나빠졌습니다. 강의실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배우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억양과 단순한 말투는 저를 놀리기 쉬운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료 학생인 베이징 출신의 자오웨이라는 친구가 제 억양을 따라하며 특정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을 비웃던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자오웨이는 마치 저를 놀리는 것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분이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고 제가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저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수업에 앉아 있을 때마다 제 꿈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명문대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인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흔들렸고 제 배경을 자랑스러움보다는 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초기 시절 저는 다른 문화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중국 전통만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한국의 대중문화나 언어는 단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제 경험과 학교가 기대하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 자신과 다른 문화를 탐구하는 데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투와 같았습니다. 붐비는 복도를 걸으며 제 불안함을 미소 뒤에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자오웨이 씨의 웃음소리가 강의실에까지 따라올 때마다 저는 씁쓸함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제 미래를 반짝이게 만들었던 꿈은 잔인한 농담과 가혹한 말들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때때로 저는 상하이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대학 도서관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며 제 고향 마을을 생각했습니다. 완만한 언덕과 가족의 따뜻한 미소를 그리워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제 실수조차도 이해와 사랑으로 맞이해 주었는데 상하이에서는 완벽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지만 상처받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눈물을 삼켰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씁쓸한 시작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마을을 떠난 것이 정말 큰 실수였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익숙하고 안전했던 세계가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전통 이야기와 마을의 소박한 기쁨들이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여전히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두 세계 사이에 갇힌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란 세계와 제가 소속되고자 희망한 세계 사이에서 말입니다. 모든 수업, 모든 대화, 그리고 모든 속삭임은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마치 안에서 들여다보는 외부인처럼 느껴졌고 소속감을 잃은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씁쓸한 시작이 제 미래를 결정짓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 2배로 노력할 것이며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강인한지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언젠가 이 씁쓸한 시작을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으로 바꾸겠다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꿈이 멀게 느껴질지라도 그 꿈을 꼭 붙잡고 제 자신을 비롯해 모든 문화, 저의 문화 역시 각각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입니다. 그 조용한 저녁, 기숙사에서의 한순간이 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의와 혹독한 말들에 지쳐있던 하루를 보내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공용 공간을 한 바퀴 걸어보았습니다. 복도는 은은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잔잔한 배경 음악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는데 그러다 한 방에서 부드러운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한 발짝 다가가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하구께서 편안하게 빈백 의자에 앉아 작은 TV로 상영 중인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계셨습니다. 화면 속 장면들은 생동감 넘쳤고 등장인물들은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화면 하단에 적힌 독특한 문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서예와는 전혀 다른 흐르는 듯 우아한 선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문화가 단지 유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깊거나 의미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겼었죠. 하지만 그 우아한 선들을 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문자들이 다른 세계의 비밀을 속삭이듯 더 알아가고 싶다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설렘과 주저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고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끌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들고 한국어 학습 앱을 검색했습니다. 마치 금지된 보물을 몰래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저는 비밀스럽게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 앱은 한글의 기초를 간단하게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점점 커져가는 호기심 속에서 수업 내용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음과 자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각 문자는 명확한 그림과 소리로 소개되었고 저는 주의 깊게 듣고 소리를 따라 발음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혀가 어색하게 느껴졌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낯설었지만 점차 저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자들은 단순한 무작위 기호가 아니라 많은 의미를 담아 정성스럽게 디자인된 형태들이었습니다. 마치 언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열쇠가 되는 숨겨진 코드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배울수록 저는 한국어가 단순히 아름다운 문자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디자인 속에는 논리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획 한 곡선마다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글자들의 균형과 대칭 속에서 깊은 아름다움을 느끼며 언어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습니다. 이 새로운 관심을 제 스터디 그룹의 몇몇 가까운 친구들, 멘토린 선생님과 동기 샤오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한국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 큰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린 선생님께서는 한국이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 샤오 동기께서는 다채로운 축제와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저에게도 전염되어 저는 점점 이 새로운 세계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저희는 언어,
문화, 예술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고 아름다운 서예와 사람들에게 생동감을 주는 음악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한 대화 속에서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제 자신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 삶에 또 다른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호기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글을 연습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을 투자하며 종이에 글자들을 반복해서 쓰다 보니 점점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채널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저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용 공간에서의 그 저녁은 제 안에 불씨를 지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지 제 머릿속의 작은 아이디어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탐험하고 배우며 모든 문화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감상하고 싶었습니다. 한때 무시했던 한글의 문자들이 제게 세상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마다 저는 이 흥미롭고 뜻밖의 여정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렴풋한 수평선 너머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평소처럼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날, 저는 다시 한번 자오웨이 씨를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글 필기 노트를 보며 한국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자오웨이 씨께서 비웃는 듯한 얼굴을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가 닥칠 것을 감지한 듯 도서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자오웨이 씨께서 저를 향해 직접 다가와서 날카로운 어조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 어리석은 한국어의 시간을 낭비하느냐? 며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시니 마치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려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큰 설렘을 품었는데 그 희망이 한순간에 짓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공부와 새롭게 발견한 한국 문화에 몰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오웨이 씨께서는 끈질기게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며 제가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 하나하나를 조롱하시고 사소한 실수마다 비웃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크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몇 학우들이 저를 힐끗힐끗 바라보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조용한 결의를 다지던 도서관은 이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도서관이 마치 폭풍 후 치는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파도처럼 몰아쳐 제게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쌓아온 모든 용기가 그분의 가혹함에 씻겨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자오웨이 씨께서 제 앞에 서서 마치 제 공부 공간을 가로막듯 제 시야를 차단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독설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내 자신의 문화를 배신하고 있다며 어찌 내가 중국 전통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저 외국의 언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찔러 제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선택들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도서관 안의 모든 시선과 들려오는 작고도 단호한 불만의 속삭임이 제게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새 친구들이신 린 선생님과 샤오 동기께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꼈던 도서관이 어느새 갈등의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혼란과 상처가 밀려오는 가운데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스스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안에서 조용한 힘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모든 용기를 모아 저는 일어나 제 자신과 제가 발견한 한글의 아름다움을 위해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제 중국적 뿌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정체성을 더 풍부하게 해줍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 안을 둘러보니 충격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지지하는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오웨이 씨께서는 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씁쓸하게 웃으시며 너 지금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혼란스러워하는 거다. 이런 문화를 섞으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조롱하셨습니다. 그 어조는 마치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의미한 것처럼 들렸고 그분의 끊임없는 비웃음 속에서 도서관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단호함이 뒤섞인 감정을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몇몇 긴 순간 동안 도서관 안의 침묵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제가 한때 제 자신이 부적합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들, 꿈이 사라진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글 학습 앱을 몰래 다운로드하며 피어오른 호기심의 불씨와 친구들의 따뜻한 지지, 한글 속에서 느꼈던 아름다움 또한 기억했습니다. 그 불씨는 자오웨이 씨의 말 폭풍 앞에서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누가 말씀하시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 저마다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신을 다시 찾는 듯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제 눈은 몇몇 학우들과 마주쳤고 그들도 함께 세상을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곳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갈등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이번 대립도 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지는 길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에 도전이 가득할 것을 알면서도 저는 제 신념에 충실하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갈등의 폭풍은 끝이 아니라 제 여정의 또 다른 한 챕터에 불과했습니다. 도서관을 둘러보니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목소리가 작지만 동의의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자오웨이 씨의 거친 말들도 제가 전한 진실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거운 마음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안고 도서관을 떠났습니다. 제 작은 마을에서 알던 세상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포용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분노와 상처 속에서도 저는 제 신념을 지키는 것이 호기심의 불씨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갈등과 혹독한 말들이 배우고 강해질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저는 모든 문화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주 동안 긴장이 고조된 끝에 드디어 제가 믿는 바를 위해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 대학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알리자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감탄하게 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한국 예술, 그리고 역사에 관한 정보를 모으며 늦은 밤까지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몰두하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하며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었지만 때때로 의심의 그림자가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행사 당일 강당의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로 강당이 북적였고 서로 다른 문화관이 어우러진 긴장감 속에 호기심도 엿보였습니다. 제가 연단에 올라서자 심장은 두근거렸고 무대의 밝은 조명 아래 제 자료들이 빛났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한글의 역사와 디자인에 대해 설명드리며 각 문자가 어떤 목적 아래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는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모음과 자음의 균형, 그리고 무작위가 아닌 의미가 담긴 글자들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길 잃음과 외로움을 기억하며 이번에는 제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목적 의식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제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고 소통하며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길임을 모두가 이해하시길 바랐습니다. 설명을 이어가던 중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호기심과 관심이 담긴 눈빛을 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떨렸던 제 목소리도 한국의 풍부한 전통에 대해 설명할수록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한국 문화가 지닌 고유의 가치와 역사, 그리고 예술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며 축제, 서해를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고향에서 소중히 여겼던 전통과는 다르면서도 닮은 따뜻하고 친근한 정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프레젠테이션의 현대 한국 문화 영향 부분에 다다랐을 때 청중 속에서 자오웨이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제게 고정되어 있었고 마치 차가운 바람처럼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자오웨이 씨께서 제 선택을 의심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한순간 멈칫하며 그분의 시선을 느꼈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더 큰 열정을 담아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세상을 보다 풍부하고 넓게 보는 길임을 설명드렸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강당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고요한 순간 제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다 몇몇 학생들의 조용한 감탄의 속삭임이 퍼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수가 커지기 전에 뒤쪽에서 몇몇 목소리가 일어나 외국의 언어와 문화에 지나치게 집중한 것이라며 제게 우리의 전통을 배신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 비난의 말들은 가차 없었고 저는 다시 한번 거부당하는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저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쏟은 모든 노력들을 되새겼습니다. 저는 키를 바로 세우고 반대하는 이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 제 중국적 뿌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모든 문화가 나름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전통을 소중히 하면서도 다른 문화의 경이로움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몇몇 학생들이 처음의 판단을 다시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차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판하는 목소리들 사이로 조용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몇몇 학생들은 부드럽게 박수를 보내며 다른 이들은 속삭이며 지지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큰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로 한 선택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 속에 진실이 있다는 믿음을 위해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넓은 시각으로 문화를 바라본 적이 없었던 몇몇 학생들로부터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오웨이 씨의 표정도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었지만 그분의 말은 여전히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홀로 서서 배움과 성장을 폄하하는 목소리에 맞서는 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것을 위해 싸울 때 작은 목소리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강당을 나서며 모든 문화가 축하받을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어려운 문화 교류 행사 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내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속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며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관심을 실수나 배신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아름다운 방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제 발표를 경청했던 소수의 학생들이 수업 후 조용히 다가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씀들이 제 마음에 희망과 기쁨을 채워주었습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늘 믿어왔는데, 이제 그 믿음이 제 눈앞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스터디 그룹은 예전에는 린 선생님과 샤오동기 같은 몇몇 친구들만 모여 있던 것이었는데, 점차 더 많은 학우들이 함께 모여 도서관에서 한글, 한국 예술, 그리고 역사에 대해 토론하며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때로는 남은 종이 위에 간단한 한국어 단어를 연습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업마다 서로 나눈 이야기마다 이전에 겪었던 의심과 비판에 대한 작은 승리의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코리아 호라이존이라는 온라인 플랫폼도 시작하였습니다. 한글 강의와 한국 전통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올리는 단순한 웹사이트였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명확하고 친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웹사이트는 저처럼 자신 소속의 문화를 넘어서 다른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코리아 호라이존의 새로운 콘텐츠 작업 중에 대학 행사장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오웨이 씨였습니다. 그는 문화 다양성에 관한 패널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가혹한 말과 차가운 시선을 기억하며 제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뜻밖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존경의 기미가 보인 것입니다.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제 열정이 그분의 문화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이해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이전에 저를 비판했던 몇몇 분들로부터 받은 지지는 저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아픈 순간들을 떠올렸지만 동시에 한적한 저녁에 몰래 한국어 앱을 다운로드하며 피어올랐던 호기심의 불씨도 기억하였습니다. 겪은 모든 도전들이 저를 더욱 배우고 제 지식을 나누려는 결심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열정은 씁쓸함을 승리로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흘러가면서 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에서는 문화교류에 관한 1년의 워크숍을 제가 이끌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각 워크숍은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잇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저는 학우들에게 한글이 어떻게 창제되었는지 그 문자에 담긴 의미와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움으로써 모든 문화가 나름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는 분명하였습니다. 한때 가혹한 판단과 좁은 시각에 의해 갈라졌던 학우들이 이제는 함께 앉아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서로의 다름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저를 의심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관심사와 꿈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초창기 씁쓸한 기억들은 점차 따뜻한 공동체 의식과 함께하는 배움의 기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고통을 목적의식으로 전환시켰고 제 열정은 저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승리 속에서 저는 마음이 열린 채 모든 문화의 아름다움에 다가설 때 가장 강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정의 모든 걸음이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길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초대장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망 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에 초청받게 되었었습니다. 이메일을 처음 확인했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몇 달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워왔던 제가 이제 직접 그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니 가슴이 설렘과 약간의 긴장으로 뛰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도전들을 생각하며
밝고 새로운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출발 당일 제 감정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소용돌이 같았습니다. 한글 연습 노트와 한국서의 스케치가 가득한 공책을 꼭 챙기며 소지품을 정성껏 꾸렸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세상을 바라보니 마치 제 옛 삶의 일부를 뒤로하고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성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생생한 꿈속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달랐고 주변 모든 것이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따뜻한 얼굴들로 맞이해 주셨고 중국과는 다른 언어의 간판들이 리드미컬하고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밝은 도시 불빛과 고즈넉한 사원이 어우러진 모습, 현대적인 건물이 평화로운 정원 옆에 우뚝 서 있는 모습에 감탄하며 한글에서 배운 균형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주 동안 저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여러 문화 유적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채로운 시장이 늘어선 번화한 거리를 걷고 숨은 카페로 이어지는 조용한 골목들을 거닐었습니다. 매콤한 김치, 고소한 바비큐, 입안에서 살살 녹는 달콤한 떡 등 새로운 음식을 맛보며 각 맛이 또 하나의 배움이자 삶의 또 다른 면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전통 공예인 부채 만들기도 체험하며 예술과 문화는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여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현지 학생들과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운남의 제 고향 마을과 제가 어떻게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상하이에서의 어려운 날들, 자오웨이 씨의 상처 주는 말들, 그리고 몰래 한글을 연습하며 보냈던 수많은 밤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과 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런 나눔의 순간 속에서 문화교류의 힘, 즉 우리가 어디서 왔든 서로를 연결해주는 힘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매일은 삶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고대 왕들과 현대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물관들을 방문하였고 밤하늘을 메운 북과 피리 소리가 어우러진 전통음악 콘서트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밝은 한복을 입고 웃음과 춤으로 거리를 밝힌 축제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문화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책과 수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매 순간을 축하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면서 제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씁쓸했던 시작, 갈등의 폭풍, 그리고 열정의 승리가 모두 오늘의 이 순간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타인의 기대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제 문화의 모든 부분을 소중히 여기며 타인의 문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맑고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서 있으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평화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이 영원히 달라졌음을 확신하였습니다. 한때 운남의 작은 마을에서 온 소심했던 소녀가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용감한 문화 탐험가로 변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나누며 새로운 경험을 축하할 것을 제 자신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와 함께 세상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이해해가는 길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새로운 새벽,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밝은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인상을 남겼나요? 한때 고통과 편견 속에 머물던 주인공이 새로운 문화와 열정으로 인생을 바꿔나간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한국은 땅과 인구 면에서는 중국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과 따뜻한 시민의식은 전 세계 어디와도 견줄 만한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경험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진취적인 발전과 열린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아직도 자신들의 옛 가치관에 얽매여 타 문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선진 문화와 안전한 사회체계,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주위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